기자쇼 만지영입니다. 1년 넘게 해를 넘겨서 진행되고 있는 박수홍 씨 친형 내외를 둘러싼 횡령 사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일단 10월 13일 날 또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요, 이 친형 부부의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8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날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장시간의 증인 신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날 박수홍 씨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각각 검찰과 박수홍 씨 친형 부부 변호인의 요청으로 재판부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현재까지는 확인한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횡령 사건과 연계돼서 박수홍 씨 가족이 증인대에 서는 게 벌써 3번째입니다. 먼저 삼형제 중 막내죠. 이 막내 동생이 증인대에 섰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도 이미 맨 처음에 증인으로 선 적이 있죠. 결국 부모와 삼형제가 다른 곳도 아니라 법원에서 이렇게 마주해야 되는 얄궂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박수홍 씨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홍 없는 박수홍 가족재판이라고 이름 불리기도 하는데, 박수홍 씨가 피해자죠. 하지만 이건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의 원고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검사입니다. 검찰이에요. 피고가 박수홍 씨의 친형 내외죠.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직접적으로 이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홍 씨는 본인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참고인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증인대에만 섰던 거였죠. 이제 부모의 증인 신문을 앞두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박수홍 씨는 지난 3월 출두를 했습니다. 당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 측과 설전도 있었죠. 왜 그랬나? 이 박수홍 씨의 개인사, 과거사가 포함된 내용을 증거로 공개하면서 질의를 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제3자,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인연에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이렇게 문자를 공개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횡령 혐의와 본질과 상관없고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충분히 가릴 수도 있는데 왜 공개했는가? 비열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죠. 박수홍 씨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4월에 또 한 차례 출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피고가 아니라 증인이다. 왜냐면 잘못은 친형 내외가 저질러서 그거에 관련된 재판인데, 친형 내외 변호인이 마치 박수홍 씨가 잘못이나 한 양 몰아붙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재판의 피고는 당연히 박수홍 씨 친형 내외입니다. 그럼 박수홍 씨는 친형 내외의 잘못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온 증인이었는데, 변호인이 계속 박수홍 씨를 향해서 공격하는 멘트를 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난 피고가 아니라 증인이다. 친형 측의 변호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박수홍 씨가 벌어서 이 돈으로 선임한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친형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법인 돈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거에 대해서요. 그렇게 꼬집는 발언이 있었고요. 박수홍 씨는 마지막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날 사회적으로 인격살인하는 사람이 형과 형수라는 걸 몰랐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꼭 저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달라고 마지막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박수홍 씨의 동생, 삼형제의 막내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8월이었는데 7차 공판이었는데 이때 막내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모두 다 큰형 때문에 이루어졌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박수홍의 공이 크고 박수홍이 큰형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큰형과 어린 시절부터 좋지 않았던 사이였고 2010년 이후에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일적인 연락을 문자로만 한 게 전부였고 박수홍 등 가족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고 말했고, 라헬에서 퇴사한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나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친형과 원수가 되고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일적으로 소통한 것 이외에는 문자로 소통했을 뿐이다. 일적으로 문자만 했지 만난 적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친형 변호인이 이런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고 거듭 추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형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와 상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큰형과 사이가 안 좋은 이유라고 선을 긋기도 했었죠. 박수홍 씨의 동생은 형제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가까운 근거리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손꼽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렇듯 막내 동생이 박수홍 씨를 두둔하고 그리고 친형의 잘못을 꼬집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출두를 앞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떨까요? 일단 아버지는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수홍 아버지의 증인신문은 길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한 데 반해서 친형의 변호인은 아버지의 증인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다라고 만만치 않은 반대 신문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상반될까요? 일단 검찰은 아버지가 이미 경도된 장남을 두둔하는 치우친 증언을 할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사실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이미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박수홍 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신체적인 물리적 접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대지조사에서 오랜만에 만났죠. 박수홍 씨를 향해서 인사를 안 하느냐, 흉기로 XX 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때 정신적 충격을 받은 박수홍 씨가 과호흡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때 박수홍 씨 아버지는 계속 주장했어요. 박수홍의 재산을 그동안 내가 관리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결국은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친족 상도례, 사촌인의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및 사기죄 등에 대해서 형 면제가 가능한 특례 조항인데 이게 친형 같은 경우는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되는데 아버지는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친형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주장하잖아. 이거는 아버지가 횡령에 참여한 거야. 아버지가 돈을 빼돌린 거야. 이렇게 됐을 경우 친형은 형을 면제받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역시 잘못이 있어도 친족 상도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식의 법리적인 조언을 받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친형 측 변호인은 당연히 아버지의 주장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 할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검찰 단계에서 나왔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 질의 시간을 계속 길게 끌면서 박수홍 씨 때처럼 다시 한번 증인으로 한 번 더 아버지를 부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머니는 어떨까요? 사실 어머니를 증인으로 앉힌 것은 굉장히 의외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머니는 참고인도 아니었어요. 횡령권 관련해서 어머니는 아는 게 없고 또한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무언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형 측은 이번에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누가 신청했다고요? 친형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수홍 씨도 어머니는 증인 신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상도 하지 않고 있었고 이렇게 신청이 된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었다는 거죠. 자, 박수홍 씨의 어머니 미운우리 새끼의 장기간 출연해서 대중에게도 익숙하죠. 그런데 친형 부부의 이런 횡령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박수홍 씨가 어머니가 계속 공격받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결국 박수홍 씨가 먼저 하차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수홍 씨가 하차하면서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미운우리 새끼에서 하차하게 됐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어머니를 굳이 친형 측에서는 증인으로 신청했을지 저희가 앞서 한번 담당 변호사인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형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버지가 모든 박수홍 씨 개인재산 관리를 다 했다라고 그 주장을 또 보강하기 위한 그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주 목적으로 보이고요. 참고인 조사를 안 한 사안에서 증인 조사를 하면 검찰도 질문을 처음부터 다 하고 형 측에서도 처음부터 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좀 증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큰 틀에서의 방향은 아버지가 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노종원 변호사 측이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포함해 부모님과 2년 동안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여전히 이번 사건 내내 어머니를 걱정하고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을 또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워낙 효심이 강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일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말을 아끼고 있다고 했고요. 어머니가 이번 증인으로 나서서 친형 쪽에 우호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증인으로 나와서 친형에게만 계속 유리한 증언을 한다면은 친형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뒀을 때 이게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친족 상두례처럼 부모이기에 처벌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증은 처벌을 받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이상 가족이라 해도 그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모해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죄로 다스린다는 거죠. 이 모해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은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실을 했을 때 성립이 되거든요. 자, 실제로 13일 재판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갈지는 금요일 재판 때 제가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